제한 속도 70도로입니다. 이곳에서 쭉 가다가 터널을 지나서 불박차 녹색 신호 가는데 뛰어오는 사람. 지금 새벽 시간이에요. 새벽 4시 47분. 예. 어디서 뛰어오나요? 여기 있네, 여기. 자, 이사고요. 새벽 5시경 일찍 출근하시네요. 제한속도 70에 조금 사고 나는 거 전에요. 요거는 이제 속도 카메라죠. 70을 넘지는 않았다고 주장하십니다. 그리고 내 신호니까 그냥 쭉 가는데 왕복 6차로나 되는 넓은 길. 경찰에 사고 접수됐나요? 경찰은 상대는 무단횡단, 저는 위반 사실 없다. 신호 위반도 아니고 속도 위반도 아직까지는 네, 그런 얘기 같죠? 무단횡단 하신 분이 의식이 없으셨고 얼굴 쪽에 상해를 입으시고 피를 많이 흘리셨습니다. 제 차 수리비는 15만 원 정도? 그럼 사이드 미러랑 붙였나요? 어제 새벽에 일어난 사고군요. 7월 31일 날, 8월 1일 날 제가 혹시 머리 다쳐서 식물인간 될 수도 있다고 하나요? 운전자 보험은 언제 가입하셨나요?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사 도움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블랙박스가 실제 눈에 보이는 것보다 어둡게 보이는데 눈에 보이는 밝기를 100으로 본다면 블랙박스 영상은 어느 정도인가요? 그랬더니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눈에 실제로 보였던 것보다 한 85에서 90? 제가 볼 땐 그보다 더 어두워 보여요. 이거 블랙박스 오래된 꼬물이고요. 그리고 썬팅 때문에 잘 안 보이는 것 같기도 해요. 썬팅을 좀 짙게 한 것 같아요. 이렇게 어둡진 않아요. 실제로는요. 그리고 머리는 부딪히지 않았고요. 상대측 얼굴, 코 부분과 제 차 사이드, 운전석 사이드 미러랑 부딪혔습니다. 그래서 15만 원이라고 그러신 거군요. 제가 이거 지난번에 방송 한번 했었죠. 그래서 만약에 경찰에서 운전자 잘못 있다 그러면 어떻게 다투셔야 되겠습니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었는데요. 운전자 보험은, 사망사고일 때 2억 원까지 합의금 나오고요. 변호사 선임비는 경찰 조사 등에부터 나오는 거네요. 네. 그리고 블랙박스가 오래돼서 저렴한 것은 오래돼 보였나 봅니다. 지금 도착했어? 네, 지금 생방송 중인데, 오케이. 그리고 블랙박스 저렴한 거라서 오래되었나 봅니다. 블랙박스보다는 꼭 내주신 숙제하겠습니다. 제가 그때 너무 이 블랙박스가 꼬물인 것 같아서 제가 이거 보내드렸죠. 이거 보내드린다 그랬죠. 네. 페달 블랙박스 이거 화질 좋은 거니까 이걸로 이 현장 지나면서 찍어보세요. 이렇게 어둡진 않을 겁니다. 라고 했는데요. 이걸로 찍어도 어둡게 나오면 그것은 썬팅이 어두운 거죠. 제가 그래서 요 현장 나중에 지나실 기회 있으면 요걸로 찍은 거 숙제 올려주십시오. 라고 했어요.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지난번에 방송했던 거요. 그런데 그래서 경찰은 질문자에게 잘못 없어서 벌점 범칙금 없이 마무리를 하기로 했나요? 그러니까 앞에서 경찰이 위반 사항 없다고 그랬다고 그랬으니까요. 그래서 그것은 저 무단횡단 때문에 일어난 거고, 그리고 불박차 속도 지켰고, 그리고 신호 차량 진행 신호고, 보행자 신호 빨간불이었고, 그래서 그럼 요즘은 차대 보행자 사고를 하더라도 벌점 범칙금 없이 끝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벌점 범칙금 없이 마무리를 하게 했나요? 라고 제가 며칠 전에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무단횡단 하셨던 분이 8월 5일 아침에 돌아가셨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의 변호사에게 선임 요청 드렸대요. 현재는 경상도 어느 도시인데요. 현재는 블랙박스 영상과 사고 장소, 사진 등을 교통안전 관련 기관에 분석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도로교통공단이죠. 예. 2개월 후에 결과 나온다는데요. 그러면 그때 경찰 조사 다시 한답니다. 자, 이제 이게 사망사고가 됐습니다. 처음에는 벌점 범칙금 부과한다고 그러면은 즉결심판 보내달라. 이런 얘기가 돼 있었어요. 예. 그리고 혹시라도 의식이 없다 그러니까 혹시 중상이면은 그러면 무죄 다투기 해서 뭘 어떻게 하시라고 제가 설명드렸었습니다. 지난번에. 근데 돌아가셨대요.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사건 유죄입니까? 무죄입니까? 우리가 투표해서 유무죄가 결정되는 건 아니에요. 이것은 경찰 조사, 그리고 검찰, 그리고 법원을 통해서 이제 유무죄가 가려질 문제인데 일단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다시 한번 영상을 보시고서 투표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네, 보시겠습니다. 자, 나가다가 여기서 예. 껌껌해 보이지만 이쪽은 잘 안 보이겠죠. 여기 중앙분리 펜스까지 있고요. 이때쯤 보인다면 피할 수 있을까요? 지금 여기쯤 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때 뛰네요. 예. 자, 그럼 여러분들 제한속도 70도래요. 자, 유죄다 무죄다 투표 시작. 유죄라는 의견이 4%, 무죄라는 의견이 96%입니다. 그 지역 변호사님 상담시 뭐라고 하시던가요? 무죄 다투는 사건은 저한테 도움 청하셨으면은 제가 이 사건 경찰 단계부터 세게 무혐의 주장을 하면서 도와드렸을 텐데 에이. 근데 이미 변호사 선임하셨어요. 사망 예정 소식을 듣고 너무 정신도 없어서 주변에 변호사 선임을 알아보라고 했어서 어떻게 할지도 모르고 등 떠밀려서 변호사 선임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한 변호사께 요청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이번에 맡아주신 변호사님도 무혐의 받아야 한다 하시면서 블랙박스 검토 후 저에게 유리한 상황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미 변호사 선임하셨으면 믿고 따르셔야겠죠. 하지만 무죄를 받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는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통사고는 특히 무죄를 다투는 사건은 상당한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사건 처리 경험이 많지 않으면 뭘 어떻게 다투고 대응해야 될지 잘 모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포인트는 이미 지난 방송에서 설명드렸습니다. 좋은 결과 기소되지 않고 검찰에서 무혐의 되시길 기원합니다. 저는 이와 유사한 사건에 대해서 한 달에 2-3건 정도 무혐의 내지 무죄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험을 토대로 질문자의 잘못 없음을 다투는 방법을 지난번 방송에 설명드린 겁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다행히 교통사고도 전문 로펌이라고 소개받았습니다. 한 변호사님께 제보해서 방송 나왔던 부분도 전달해서 이미 보신 상황입니다. 한 변호사님께서 분석해 주신 내용 토대로 저에게 더 유리한 상황이라고 안내해 주신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나라에서 교통사고 전문이라고 할 변호사가 몇 명이나 될까요? 네이버에 들어가면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한 100몇십 명 나와요. 그 중에 진짜 전문이 몇 명이나 될까요? 소송은 3점권 이상 해봐야 그제서야 뭔가를 알게 될 텐데. 저도 3점권 해보니까 이제 좀 뭔가 알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6,000건 넘게 했죠. 한 7,000건까지 했죠. 500건 이상 해본 법률사무소 교통사고를 형사든 민사든 거의 없어요. 교통사고 실제 소송을 500건 이상 해본 법률사무소 우리나라에 한두 개 있을까요? 진행하시다가 답답하시거나 뭔가가 부족해서 불안하다 싶으시면 언제든지 도움 청하세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행 중에 여기 답글로 꼭 진행사항도 수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사고 이후 횡단보도에 사람만 보면 무단횡단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생각이 들어 심장이 쿵쾅거립니다. 방송 시 무단횡단 안 할 수 있도록 강조 부탁드립니다. 출퇴근 길이 멀어서 운전을 할 수밖에 없는데 차 운전하는 것 자체가 이제 너무 무섭습니다. 경찰 2차 조사는 받으셨나요? 변호사께서 도로교통공단에 어떠한 분석을 해달라는 의견서 작성해서 담당 조사관에 제출했나요? 8월 27일에 JTBC 한블리에서 이 사건 방송할 예정입니다. 경찰 약식조사만 받고 그 당일날은 약식조사만 받았습니다. 제 차 블랙박스를 도로교통공단에 분석하는 2달가량 걸린다고 했습니다. 담당 수사관에게 들은 이야기는 과속의 여부 그리고 사고를 피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현장 조사와 블랙박스 영상을 분석한다고 했습니다. 그 분석 결과가 나와야 정식 경찰 조사를 한다고 합니다. 변호사 선임 전에 이미 사망하셔서 경찰이 자체적으로 분석을 시작했는데 제 담당 변호사께서는 어떤 분석을 요청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 사건 그 변호사님께서 교통사고를 몇 건이나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다들 교통사고 전문이라고 그래요. 예. 한두 건 해봐도 전문이라고 그래요. 예전에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인증해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대한변협에서요. 제가 심사를 했어요. 교통사고 전문 여부에 대해서 교통 전문 변호사라고, 네,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보험 전문 변호사, 손해배상 전문 변호사, 그 분야에 그러니까 전문의처럼 그런 제도가 있었는데요. 제가 그걸 심사를 했었는데 거기에 저도 전문해 주세요. 교통사고 소송 10건 해봤습니다. 예. 제가 20건 이상 해본 분도 전문 오케이 해줬어요. 왜냐면 20건 이상 해본 변호사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20건 이상 한 거, 어느 법원에 무슨 사건, 어느 법원에 무슨 사건, 네, 그런 거 이제 자료가 있으면은, 그래, 20번 해봤으면 그래. 제가 볼 때는 애기지만,
10건은 아니야, 좀 더 해. 그런데 10건만, 5건, 10건만 해도 전문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 사건 그 변호사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제가 길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거는요, 나중에 현장에 가서 도로교통공단에서는 실제 이렇게 어두웠는지도 검토할 거예요. 그리고 언제쯤 보였는지 현장에 가서 볼 겁니다. 현장 가서 볼 때 똑같은 시간에 가서 보라고 그러세요. 똑같은 시간. 왜냐하면은 저녁 한 8시에 가면 다른 차들의 불빛이 있어요. 다른 차들의 라이트 불빛에 도움받으면 더 잘 보이죠. 맞은편에 차 하고 이쪽에서 차들 갈 때 보면은 미리 잘 보일 수 있어요. 같은 시간에 가라 그러십시오. 같은 시간. 저렇게 차가 없는 시간. 그리고 이거 우선 경찰은 이제 도로교통공단에서 불박차 속도만 분석할 거예요. 속도 분석하고 피할 수 있는지 없는지까지 해주면 참 다행인데요. 가만히 서서 보는 것하고요, 가면서 보는 것하고 달라요. 그래서 도로교통공단 직원이 거기 가서 현장에 가서 가만히 지켜보자. 어디서부터 보이는지. 그래서는 안 돼요. 서 있을 때하고 움직일 때하고는 보이는 게 다릅니다. 저기 사람이 건널 거야. 알고 보면 보여요. 알고 보면 보이고요. 그렇지 않고 그냥 이 시간에 무단횡단하는 사람이 있겠어? 그럼 안 보입니다. 껌껌할 때 가로등이 있어도요, 이 가로등이 양 옆에 있죠. 이 도로 넓이도 따져야 돼요. 이 가로등이 여기 있고 여기 있는데 지금 사람이 그리고 건너편에 신경을 쓸 것인지 건너편까지 신경 쓸 것인지 여부는 우선 거기 장애물이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그 현장에 여기 있네요. 이걸 봐야 돼요. 이게 현장인데요. 그럼 뒤쪽에 있나요? 어디 있죠? 어디를 봐야 되죠? 터널. 가만 있어봐. 어디야? 다시 한번 거리 뷰를 보면서요. 이걸 올려주셨는데 이쪽인가요? 아, 여기네. 여기 터널 여기 있네. 예. 저 터널에서 나온 거군요. 터널에서 나와서 요 횡단보도에서 일어나는 사고군요. 그럼 여기에 이 가드레일이 있습니다. 저 가드레일도 상당히 시야에 방해가 되죠. 그래서 저런 가드레일에 방연망까지 있는 것 같은데요. 요 방연망 아닌가요? 아, 여기 방연망이 있네요. 요거 방충망처럼. 여기 방연망까지 이 높이가 이게 140cm입니다. 140cm. 그러면 차가 내가 여기 왔을 때도 이건 안 보인다는 거죠. 요것에 가려서 건너편은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방연망이 시작되는 데서 사고 현장까지 몇 미터인지 따져보라 그러세요. 70으로 달릴 때 제한 정지거리가 43m입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사고 현장까지가 43m 안 된다 그러면 그 절대 못 피하는 거죠. 그래서 도로교통공단에서 분석할 때요, 지금 제가 얘기한 내용 이런 것들은 아마 포함되어 있지 않을 겁니다. 나머지는 지난번에 설명드렸어요. 그리고 상대가 이제 어두운 색 계통의 옷을 입었죠. 지금 제가 설명드린 내용을 토대로 해서요, 지금 변호사님도 잘 아시겠지만 가서 코치를 좀 하세요. 이거 코치 안 하면 이런 거 아는 변호사 잘 없어요. 저는 맨날 이거만 하니까 눈에 보이는 거죠. 포인트가 뭔지. 예. 방연망 있으면 안 보입니다. 방연망. 여기쯤부터 방연망이 시작될 것 같아요. 그럼 건너편에서 오는 게 안 보여요. 안 보이고 그러면 이때쯤, 방연망이 끝날 때쯤. 그때는 이미 늦는 거죠. 초기 대응 플랜이라서 제가 처음에 사망사고였으면은 제가 처음부터 이거 열심히 도와드리겠습니다 하고 싶은데 이미 변호사 선임되셨으니까 그 변호사님한테 제가 지금 설명드린 것하고 지난번에 설명드린 것하고 같이 해서 처음부터 잘 싸워달라고 그러십시오. 억울함이 없이, 저는 이 사건 돌아가신 분께는 죄송하고 그 유족분들에게 죄송하지만 이 사건 운전자에게 잘못 없다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법원까지 넘어가지 말고 검찰에서 무혐의 될 수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제발 무단횡단 하지 마세요. 그리고 썬팅이 너무 짙은 것 같고요. 나중에 블랙박스 숙제 올라오시면은 썬팅의 문제인지 블랙박스의 문제인지. 근데 블랙박스만 바꾸더라도요. 요거 바꾸더라도 이거보다 한 2배는 더 밝게 보일 것 같은데요. 아까 눈에 보이는 것보다 85%라고 그러셨는데 제가 볼 때는 아니, 눈에는 이거보다 훨씬 더 밝게 보였을 거예요. 밝게 보이는 것하고 무단횡단자가 미리 보이는 것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